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수도권은 매우 높음, 그리고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정부가 추가 접종 확대로 중증 환자 수를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40대 이하 일반 성인에 대한 추가 접종은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민혜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한 주간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각각 직전주보다 2단계씩 뛰어 올랐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한 주 새 26%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98명으로 3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60대 고령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 그리고 18세 이하의 학령층 확진자의 증가를 위험 요인으로 평가하고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70%, 특히 서울은 85% 가까이 찼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전국 평균 약 68%입니다. 고령층 고위험군 등 추가 접종 대상자 가운데 현재까지 약 25%, 180만여 명이 추가 접종에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들의 추가 접종 간격이 4개월로 줄어든 만큼 접종이 빠르게 완료될 수 있도록 방문 접종 인력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증 환자 규모와 평균 병상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병상 확보 및 의료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 확대를 통해 중증 환자 수를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접종 완료자에게 허용되던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수도권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를 주 2회로 확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시간이 흐르며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방역 패스에 유효 기간을 둘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살에서 49살 일반 국민들의 추가 접종은 내년 상반기 실시 예정입니다. 방역당국 분석에 따르면 최근 백신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완전 접종군에 비해 2.3배, 위중증 위험은 11배, 사망 위험은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검찰이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포함해서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합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녹취록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로써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기소된 세 사람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사의 손해액을 최소 1,80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본 택지개발 배당이익이 최소 651억 원, 시행이익은 현재까지 1,176억 원이라고 검찰은 산정했습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더 내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 원을, 남 변호사는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35억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을 비롯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논란이 일었던 곽상도 전 의원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은 이번 주 시작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도 부동산 문제와 청년과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전하며 당과 선대위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대위 3김 체제에 대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며 다시 조율에 나섰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진 정치인들 대신 취업준비생, 워킹맘 등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따끔한 회초리도 맞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오늘이 새로운 민주당의 1일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반성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민생 실용 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능하고 기민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예로 들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선대위를 어떤 방향으로 다시 구성할지 고심 중입니다. 다만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작은 규모로 선대위를 재편할 경우 여기서 소외되는 이들이 생기는 건 부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등 이른바 3김 체제의 틀을 준비했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며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오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부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만 조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윤 후보 측은 어제 저녁 김 전 위원장이 제3자를 통해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해왔다며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나머지 선대위 인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던 윤희숙 전 의원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을 선대위에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대상은 94만 7천 명, 전체 세액은 5조 7천억 원인데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와 법인이 늘어난 종부세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94만 7천 명, 세액은 5조 7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이 28만 명, 세액은 3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고지세액 중 대부분인 88.9%를 법인과 다주택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이 내는 세액은 2조 3천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2조 7천억 원입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을 포함한 3주택 이상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모두 41만 5천 명이 1년 전보다 223% 증가한 2조 6천억 원을 내게 됩니다.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13만 2천 명, 고지세액은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대상이 1만 2천 명, 세액은 8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전 6.5%에서 3.5%로 줄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됐고 고령자 공제가 10%포인트 늘어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72.5%는 공시가격이 17억 원을 넘지 않아 평균 세액이 50만 원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은 오늘부터 시작되며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서는 오늘부터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일부를 6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한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스토킹을 당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가려집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 씨.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동기가 뭔가요? 유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0일 대구에서 김 씨를 붙잡은 뒤 어제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는 지난 1년간 모두 5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지속적인 위협과 스토킹에 시달린 피해 여성은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부터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과 연락하는 게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김 씨는 피해자 집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2차례 눌러 신고했지만 경찰은 위치 추적 오류로 첫 신고 이후 12분 뒤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대응 개선 전담팀을 꾸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희생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변 보호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을 질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인천에서는 한 거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현장에 출동한 여경이 구급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일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붓 어머니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그제 오후 2시 반쯤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몸에서 멍과 찰과상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은 이 가정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을 덮었던 미세먼지는 이제 거쳤지만 겨울이 걱정입니다.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더 잦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환기가 꼭 필요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정지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말 하늘 잿빛이었습니다. 온통 뿌옇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늘과 건물 경계, 강과 땅의 경계 뚜렷하질 않습니다. 5일 전과 비교해봤더니 뿌연 효과를 내는 필터를 낀 것 같습니다. 지상 550m 높이에서 봤더니 한층 더 뿌였습니다. 마치 잘못 찍은 필름 사진 같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엔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6개월 만인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죠. 이거는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2시간 지속이 되면은 발령되는 건데요. 서울 등 곳곳에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전남과 경남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말 동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북 이렇게 5개 시도에는 어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석탄 발전소와 소각장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하게 되는 조치였는데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 정체가 되면서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혼합이 되면서 농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주말 내내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늦가을 보내기 아쉬워서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려던 분들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요 나들이 장소는 그렇게 한산했습니다. SNS 등이 아쉬운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뿌연 하늘, 처음에는 불이 난 줄 알았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공기청정기를 돌렸더니 바로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대기질 괜찮습니다만 문제는 이번 겨울입니다. 사만사온, 그러니까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게 우리 겨울이었는데요. 언제부턴가 그 따뜻한 4일에는 미세먼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4만3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겨울이 되면 서풍이 불면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국가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전용 석탄 생산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에 난방도 시작이 됐죠. 주로 석탄을 이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베이징의 경우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 야외 활동이 일시 중단됐고요.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일까지 있었다거든요. 그 미세먼지들이 대거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지난 주말 한반도를 뒤덮은 거였습니다.
문제는 서풍 부는 겨울에는 이런 일이 더 잦을 걸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힐 거란 얘기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입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환기는 더 필수인데요. 밖에는 그런데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자, 이럴 때 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도 전문가도 가급적 환기할 것을 권합니다. 하루에 2-3번 정도 10분 정도씩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바꿔준 다음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특히 문을 닫더라도 창문과 문 틈새 등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올 수 있고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요, 침방울이 공기 중에 오래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가 필수란 얘기죠. 하지만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서요, 매우 나쁨 단계 밑으로 내려왔을 때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중이용시설은 실내라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밀착해서 쓰면 미세먼지 심할 때 환기를 해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KBS 김의철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의철 후보자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다양화, 양극화되는 사회에서 민주적 소통의 매체이자 문화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또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의 역할을 통해 믿음직한 KBS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아파트 매입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찰이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수상을 포함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 LA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등 인기 팝스타들을 제치고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상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또 가장 인기 있는 팝 그룹에게 주는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과 인기 팝송에 수여하는 페이보릿 팝송에도 선정돼 후보열은 3개 부문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하루 평균 9만여 명이 새로 확진되고 1,000여 명이 숨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번 주말 우리 추석에 해당하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웠던 가족 모임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보건당국에서는 귀성 전에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오는 25일 추수감사절을 전후해 이번 한 주 동안 모두 2천만 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자동차를 이용한 귀성객도 4,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수치라는 분석입니다. 여전히 하루 평균 9만 명 안팎의 미국인들이 새로 확진되고 1,000여 명이 숨지고 있지만 백신의 의지에 가족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전통을 찾겠다는 겁니다. Really happy about it because the holidays are coming up and I'd like to feel a little safer being around people. 실제 미 보건당국에선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추가로 맞은 가족들 간 모임의 경우 감염 확산 위험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For the people who are vaccinated, the people who can get boosted, enjoy your holiday season with your family, indoors, grandparents, children, do it. 다만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모임에 참석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했습니다. 11살 이하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으라고 권한 데 이어 추가 접종의 경우 18살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미국인 6천여만 명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려드는 중증 환자들로 많은 병원이 한계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미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 전후 대규모 인구 이동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중국의 지도자급 인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이후에 실종설이 제기됐던 테니스 스타 펑샤이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직접 화상 통화를 해 자신은 안전하게 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이징 올림픽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은 일단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테니스 스타 펑샤이. 펑샤이는 이달 초 SNS에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SNS 계정이 삭제되면서 실종설이 제기됐고 국제 테니스계가 일제히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I heard that just now from Reem that WTA is willing to pull out from China. I mean, with all the tournaments, unless this is resolved, I support that 100%. 여기에 미국 백악관과 UN,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까지 나서 그녀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면서 국제사회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We would urge that there be an investigation with full transparency into her allegations of sexual assault. 이런 가운데 펑슈아이는 IOC를 통해 직접 자신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IOC는 성명을 통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펑슈아이와 30분간 영상통화를 했다며 펑슈아이는 현재 베이징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테니스는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IOC는 이에 대해 펑슈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 안심된다며 바흐 위원장이 내년 1월 베이징에 도착한 뒤 펑슈아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펑슈아이가 이렇게 직접 나서 신변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혹의 눈초리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 있는 곰 사육 농장에서 곰 5마리가 탈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3마리는 농장 근처에서 생포했지만 나머지 2마리는 경찰 등이 행적을 파악 중입니다. 용인시는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곰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렌터카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중고 수입차를 사서 빌려주면 수익을 주겠다고 속이고 차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만 80여 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달려가던 남성이 도로에 넘어집니다. 뒤쫓던 경찰이 저항하는 남성을 눕혀 제압합니다. 대포차 유통조직 총책으로 활동해온 30대 신모 씨를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이 일당은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수입 중고차를 할부로 사서 렌터카로 쓸 수 있게 빌려주면 할부금도 대신 내주고 수익금도 배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 실제로 처음 몇 달 동안은 약속한 수익금도 지불했습니다. 최고급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수백억 자산가라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현혹된 81명이 11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자 일당은 빌린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넘긴 뒤 잠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차량을 잃고 매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차량 할부금만 떠안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 명의니까 제가 정리를 해야 제가 뭐든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통장은 다 막혀서 제 명의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부산경찰청은 일당 16명을 검거해 주범인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투자자들 가운데 41명도 개인 명의의 차량을 영업용으로 대여해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자가용을 빌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을 때는 허가 업체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경북 지역 공공시설물 가운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적자만 늘어나는 곳들이 많은데요. 막대한 세금으로 지어진 한 공설 운동장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과 곶감 등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한 상주 300농업농촌 테마공원입니다. 2014년 210억 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정작 지난해 하루 평균 방문객은 불과 2명 수준. 쌀 안 와서 그렇지. 아무도 시민들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런 건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잖아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 관련 전시물을 모은 7곡의 호국평화 기념관. 23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540억 원을 투입했지만 한 해 평균 10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무료 관람객이 많잖아요. 고역제, 참전용사 다 무료지, 경로 다 무료지. 돈 덜 갈 일도 있지, 돈 받을 일은 없거든요. 2009년 265억 원을 들여 만든 경산 시민운동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지난해 단지 470명만이 이용했고
바로 옆 490억 원이 투입된 실내 체육장도 지난해 1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운동장은 넓고 좋은데 이용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열어놔도 열어놓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경북 지역 공공시설 89곳의 건설 비용은 약 2조 1,500억 원. 그러나 이 가운데 95% 이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 2016년 60곳에 440억 원에서 2020년 85곳 800억 원으로 5년 새 300억 넘게 늘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세금이 쓰이고 있지만 시설 대부분이 이용객의 외면을 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주가의 반등에 1% 넘게 오르며 약 3주 만에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3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2.23포인트 상승한 3,013.25에 코스닥은 9.61포인트 내린 1,032.31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기술주의 강세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팔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반도체 수요 증가 이슈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자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또한 비덴트는 빗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최종 수리 소식에 7%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고 기아는 친환경 SUV를 선보인다는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반면 카카오 게임즈는 NFT 정책 발언과 지스타 게임쇼 이슈와 관련해 8% 넘게 하락했고 LG 이노텍이 애플 메타버스와 애플카 기대감에도 9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0전 내린 1,185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소설절기인 오늘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쪽 지역엔 많은 눈도 예상돼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청엔 2에서 7, 전북 동부 지역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도 1에서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내륙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에 영하 4도까지 내려가는 등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도, 부산이 10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4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쪽 지역은 모레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